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세 번의 리턴 매치 끝에 국회로 돌아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리턴 매치 그리고 뭐 정진석 의원이나 박수현 당선인 뭐 두 분 다 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어 갖고 전국적인 그 화제 접전지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꼽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19대 때 하셨고 이제 20, 21대 정진석 의원과 이제 두 번 그리고 내리 이번까지 세 번을 해서 앞에 두 번을 이제 낙선을 했고 이번에 이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워낙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시고 또 정진석 의원이 5선 의원을 해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이제 선거 과정의 어려움을 한번 말씀을 하셨던데 한 달 열흘 정도 지금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뭐 지금도 사실은 좀 덤덤합니다. 예. 이게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아주 초접전인 빅매치에서 승리를 해서 굉장히 기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기대를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8년의 기다림 또 8년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뭐 별로 그렇게 뭐 확 기쁘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좀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출구조사 때 보니까 전국이 파란색으로 물든 그 예상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총선이라는 게 원래 이제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지만 그렇다고 저 정도로 민주당이 잘해서 저렇게 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심의 엄중함이 만약 이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잘 하지 못하면 2년 후 아니면 3년 후 대선에서 제가 포함된 민주당이 거꾸로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정말 기쁜 것보다는 좀 두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쁨보다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때 출구조사로는 이기는 걸로 이제 나오죠. 예, 출구조사도 뭐 5%포인트 정도 이겼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제 정진석 후보께서 한 1000표 가까이 이렇게 접근한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긴 이런 선거였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민심이 그만큼 결정을 하고 있었구나. 한 번도 지역에 따라서 제가 불리한 지역도 있고 유리한 지역도 있을 텐데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민심의 심판의 크기가 크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자께서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잠깐 이제 그 눈시울을 붉히시는 장면이 인상 깊던데 어떤 그렇습니까? 예, 화면상에 그렇게 이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공주부여 청양은 이제 복합 선거구잖아요. 아까 말씀한 19대 때는 공주시만 있는 단독 선거구였고 20대, 21대, 지금 22대 요 선거구는 이제 부여 청양이 합구가 됐는데 그 민주당으로 보면 워낙 험지입니다. 그래서 왜 민주당으로 보면 대구, 경북, 강원도만 험지라고 하냐? 충청도도 굉장히 험지예요. 특히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한 15에서 25% 정도 그 사이에 열세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0대, 21대 패하긴 했지만 제가 3%포인트, 2%포인트 정도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닥부터 보면 정당 지지율 차이를 보면 한 20% 가까이를 극복하고 이긴 거죠, 사실은. 마지막에 조금 진 거지. 그런데 이제 지역이 워낙 넓어요. 그래서 서울시 면적의 면적으로 한 4배쯤 될걸요. 그 정도 시골이라 그렇습니다. 되게.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당선자들 도시 당선자들 얘기해보면 뭐 우리 뭐 경로당이 한 100개가 넘어 죽겠다 뭐 얘기하는데 공주부여 청양 경로당이 무려 1208개입니다. 거리도 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아내가 공주에 있는 경로당 434개인데 그것을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계속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하면서 돌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부여청양 더 어려운 지역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역할 분담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여라고 하는 곳은 소선거구제 기준으로 보면 64년 만에 민주당이 처음 이겼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힘든 곳이고 넓어서 힘든데 아내가 그만큼 역할을 좀 해주어서 저는 굉장히 참 이 승리의 절반 이상이 아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내도 그런
여러 한 10여 년에 걸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니 예.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국회의장 경선 예. 말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 현장에 그렇습니다. 계셨던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히 이제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이변이 이제 일어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 안에 계셨던 분들, 뭐 본인들조차도 이렇게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그 맞짱을 보고 싶었다. 예.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좀 실망스러운 게 아니냐. 그래서 자신은 지난주에 그런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위로한 그런 그 핵심 이유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강하게 충돌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부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탈당도 뭐 일부지만 있었고 그래서 조금 여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청래 최고위원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당원들에게 사과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뭐 저는 잘했다고 좀 평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원식 당선인과 이제 약간 오해가 생겨 서로 갈라치기 공방이다 이렇게 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거예요. 이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어서 정말 21대와는 다른 개혁 국회를 가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의 요청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원 여론조사를 하면 일부 강성 팬덤, 뭐 개딸 일부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당원들의 그 퍼센트가 높았어요. 아주 극히 일부 강성 지지자들 당원들만의 요구였다면 뭐 저렇게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당원들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당원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도부가 예. 그렇게 좀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저도 잘했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을 지내면서 이제 탈당하고 하는 이런 흐름은 좀 멈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광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서로 당내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원 중심의 어떤 대중정당, 민주주의 정당으로 가는 길에 예. 정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내면서 또 당원들에게는 정말 그래도 화가 나시고 예. 정말 탈당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걸 알겠는데 탈당은 좀 멈춰주시고 그렇게 화가 그래도 안 풀리시면 좀 당비를 끊어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예. 삶의 수습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이제 뭐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9일까지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아마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제2호 국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8일쯤 다음 주 화요일쯤에 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이제 재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판까지 21대 국회 긴장감이 한껏 올라갈 것 같고 또 이와 맞물려서 오늘부터 이제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그 좀 영향을 또 미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예.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민심은 뭐냐?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예. 또 여야 정치권에서 그렇게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서구청장 선거의회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라고 하셔서 변할 것 같았는데 총선에서 이 큰 회초리가 아니라 거의 몽둥이로 맞았다고 할 만큼 이렇게 혼이 난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변화의 상징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 주신 말씀하신 최해병 특검법
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라든가 여야 영수회담의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어쨌든 형식은 여야 영수회담 뭐 형식은 갖췄어요. 내용은 뭐 볼 게 없었지만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에 어쨌든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합의 처리됐죠. 예. 예.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22대 국회를 어떤 대화와 어떤 타협이라고 하는 국회 운영의 원칙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 남았던 이 걸림돌들을 완전히 좀 치워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22대 국회를 열면 강경대치 국면을 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정치 혐오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정치 복원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 사병 하나 예를 들어서 사고로 군대에서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라면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크든 작든 간에 국가의 잘못으로 어떤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예. 그것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최해병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해도 한쪽에서는 진상규명 다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거부하고 늘 이런 싸움이 반복이 됐어요. 예. 아니 보수 정당에게 물으면 그 제대로 원인 규명하면 보수 정당이 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를 밝혀내서 우리 당에게 무슨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이잖아요. 근데 왜 진상규명을 자꾸 가로막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최해병 특검의 문제는 자업자득입니다. 이 문제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외압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총선에서 심판받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좀 분노스럽고 이 문제를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빨리 예. 해결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할 경우에는 재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민심의 현 주소와 그 민심 분노의 크기를 느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이 재의결에 들어가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용산으로 불러서 낙선 낙천자들 예. 뭐 밥도 먹었고 초선 재선 이렇게 만남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는 최해병 특검 방탄하는 것이고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나올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말 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은 가장 솔직하고 예. 우리 국민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국민들이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국민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했어요. 저 사과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렇게 봤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남은 이 3년 동안 국정 운영 동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알겠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그 원구성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사위하고 이제 운영위가 이제 최대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문제는 법사위는 21대 경우를 보면 예. 아예 생산성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법사위를 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정도로 해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것이 21대 국회의 선례를 따라서 법사위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선례가 아닙니다. 이 문제, 법사위 문제는 그 당시만
딱 한 번에 한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것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비생산적인 국회로 그렇게 만든 핵심 요소인 이 법사위원장,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힘이 반성적 성찰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그렇게 돌려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법사위 운영위 중에서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작년 8월에 나갔다가 이제 23일에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는데 역할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문계 중심으로 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좀 모종의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이제 관심이고 예. 또 그런 프레임일 텐데요. 예. 우선 첫째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 뭐 아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 건 틀림없고 예. 그러나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친문으로 분류가 될 텐데 친문이라고 하면 모여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예. 또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하라고 허락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언론의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좋은데 예. 또 우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예를 들어서 복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선 본인이 정치를 우선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선 친명 이런 계파가 실질적으로 당내에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 있다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지금 어떤 결심을 했다거나 역할을 할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기상조고 부적절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개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169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총리 내외하고 오찬한 네. 거 사진으로 이제 일부 공개가 됐고요. 어제는 동영상까지 이제 자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교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사실 총선 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올백 논란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이제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자명을 하면은 자명을 하는 이유 또는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하는 그 행보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옳은 지적이시죠. 예. 저는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공개 행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선제 조건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이 허위 경력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의 아내로서 배우자로 직접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선 끝나고 어떻게 됐죠?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자체를 그냥 무혐의해버렸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문제에 닥치면 당선됐는데 그냥 놔둡니까?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디올백의 문제 이런 문제든지 그다음에 뭐 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시죠. 이분의 쉽게 얘기하면 통장 잔고 조작 공모에 관련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가석방 됐지만 예. 그러나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인 코바나 컨텐츠의 관계자 예. 이런 사람들이 공모한 혐의로 형을 받았어요. 예. 이분들이. 그런데 그 연결 고리인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조국 일가는 그렇게 털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한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도 대통령이 취임 이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 사과한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가 결과적으로는 공개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이고 이 사법적인 문제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해놓고 사진만 공개하는 1단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뭐 종교계의 행사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 행보를 했고 요청이 있었다. 2단계. 3단계는 뭐냐?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겠다는 이 길을 미리 깔고 있는 것인데, 예, 몰라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걸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사법적인 의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는가? 오죽하면 총선 때 대통령 부인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에서도 가서 투표도 비밀리에 해야만 됐는가? 그 총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이 끝났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하는데, 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려면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적인 보좌를 받으면서 해야 이렇게 비선 논란, 사적 논란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 답변을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명이 뭐 젠틀맨, 일벌레, 박수현 당선인의 그 별명이 그렇더라고요. 네. 22대 이제 국회에 다시 이제 가시게 되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요? 이번 그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를 표현하시는 표현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전에는 정치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치 뉴스만 나오면 전원을 끄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더 심해진 겁니다. 불신과 혐오가. 그래서 혹시 저에게 가진 품성이 그런 뭐 젠틀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대에 대한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저를 돌아보는 그런 품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저 개인의 품성이 22대 국회에 좀 반영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정치 뉴스를 보고 싶어서 껐던 전원을 다시 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복원하는데 뭐 정말 미랄 만한 역할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농촌, 인구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곳이어서 그런 어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복원해내는데 한번 모든 힘을 다 쏟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정치로 정치가 복원되고 또 유권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기를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